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퓨처스 소식지 LG 시리즈입니다. 이제 5월도 일주일이 남아있고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살얼음판 속에서 더위라는 강적까지 최근 10개 팀 부상 선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름이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고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식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은 남부리그 3위 기아 퓨처스 팀을 상대하기 위해 광주로 이동합니다. 원래 기아 퓨처스 팀은 한평이죠. 한평인데 챔피언스 필드에서 하는 건지 광주라고 나오네요. 이어서 주말에는 남부리그 4위에 포진되어 있는 KT를 상대하기 위해 익산으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두 시리즈 모두 중계가 있습니다. 이동일은 11시에 중계, 나머지는 1시 중계입니다. 팀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저녁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 자료는 일요일 경기까지 반영이 된 팀 순위입니다. 상무, 한화 모두 월요일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특히 월요일 9회 5득점에 성공하며 끝내기 승리를 거두면서 상무와의 게임차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를 LG, 고양, 두산, SSG가 따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 시점 상무가 가장 약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를 하고 새 선수가 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니까요. 역전을 해보려면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개인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수 부분에는 이지성 선수가 홈런 부분 3위에 포진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야수 부분에서 한화 선수들 이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어 투수 파트를 본다면 투수 부분 장유호 선수가 평균 자책점 전체 2위, 북부리그에서는 1위 기록을 사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성유 선수가 다승 부분 2위를 기록 중입니다. 몇몇 이름을 올릴만한 하나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소화 이닝이 많지 않아서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선수들이 이닝을 소화를 해가지고 개인 순위에 이름을 올렸으면 좋겠네요. 하나 출신 상무 선수들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원 선수가 이제 6월 1일이면 제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 말년을 떠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은훈 선수는 출전 기록이 없습니다. 전역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김기중 선수가 5이닝 1실점을 기록했고요. 삼진도 9개를 잡아낼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민재, 이승현 두 선수는 상무에 합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LG 시리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장유호 선수가 7이닝 4실점 2자책점, 일요일은 강건우 선수가 1.1이닝 1실점, 월요일은 이교훈 선수가 3.1이닝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강건우 선수가 내려가고 이제 선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구는 여전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변화구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투구 체력 부분에서도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강건우 선수가 고등학교 때 투구 이닝이 길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 한 40이닝 정도, 그 다음에 내년에 한 80이닝, 그 다음에 110이닝 이런 식으로 빌드업이 필요한 선수이기는 해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강건우 선수는 이제 2군에서 선발 수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 경기는 이제 이교훈 선수가 선발로 나섰어요. 대체 선발이죠. 그런데 대체 선발로 나가가지고 1.1이닝 4실점을 기록을 합니다. 아무래도 원포인트에 가까운 선수가 선발로 가다 보니까 실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래도 3.1이닝을 버텨준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신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LG 시리즈는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정의왕 이동현 선수가 언제쯤 합류할지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장유호 선수의 최근 페이스가 정말 좋죠. 오늘 경기는 7이닝 4실점 2자책점 2볼넷 4삼진, 투구수는 85구였고 스트라이크가 57구, 볼이 28구였습니다. 3경기 동안 6이닝, 6.2이닝, 7이닝이에요. 점점점 소화 이닝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아무리 퓨처스라고 하더라도 많은 이닝을 끌고 갔다라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기 것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많은 이닝을 소화했다고 할 수는 있을 테니까요. 아무리 2군 타자들의 퀄리티가 낮다고 하더라도 계속 보면 대처를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일이니까
장유호 선수가 최근 이제 구속이 회복이 되고 140 후반대를 꾸준하게 던져주면서 좀 다른 변화구들도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장유호 선수도 올라와서 역할을 해줘야 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긴 이닝을 소화하는 것을 봤을 때는 대체 선발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황준선 선수가 올라오고 정우주 선수가 불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2군에서 누군가는 선발로 대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이닝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불펜 성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완 불펜은 김범준, 양성률, 김서현, 원종혁, 박재규 선수이고요. 자원 불펜은 등판하지 않았었고 잠수함은 엄효세, 강재민, 김관우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선수들은 없어요. 이때쯤이면 잔류군에서 몇 명 정도는 모습을 드러낼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일단 나왔던 선수들이 모두 다 나온 이번 LG 시리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선수는 역시나 김서현 선수였죠. 근데 아쉽게도 한 번은 무너졌고 한 번은 잘 막아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흔들리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다는 점, 아무래도 복귀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불펜 쪽에서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구성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긴 하니까요. 다시 불펜진이 흔들릴 때까지는 좀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야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과 달리 잔류군에 있던 선수들이 다시 합류를 한 이번 주입니다. 외야수 쪽에서는 유로결, 임종찬, 유민, 한지훈 그리고 이도훈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한지훈 선수가 잔류군에서 조정을 받다가 이번에 올라와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수는 박상원 선수와 정우성 선수예요. 장규현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규현 선수가 잔류군으로 내려가고 정우성 선수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장규현 선수 좀 아쉽기는 하네요. 어쨌든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3포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장규현 선수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른 선수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는 있을 테니까요. 박상원 선수가 있기 때문에 포수진에 큰 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장규현 선수 공백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어서 내야수 파트를 본다고 한다면 이지성, 정민규, 한경민, 최유빈, 김건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새롭게 노석진 선수와 김준수 선수가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하주석 선수도 출전을 하면서 역할을 했습니다. 한지훈 선수가 10연 경기 때 역할을 하고 2군으로 다시 내려간 상황에서는 체력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침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정기를 갖고 잔류군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LG 시리즈에 합류를 했는데요. LG 시리즈 14타수 5안타 1홈런 4타점입니다. 일단 첫 경기를 제외하고는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홈런도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지훈 선수가 퓨처스 중심 타선에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상무를 갈 거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6월달, 7월달쯤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노석진 선수가 이번 LG 시리즈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일단 노석진 선수는 낯서시기는 할 겁니다. 22시즌 10라운드로 지목이 되었던 선수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천재타자 소리를 들었던 선수인데 좀 부침을 겪으면서 이제 대전 쪽으로 넘어와 선수 생활을 하다가 한화에 지명이 되었던 선수예요. 동기로는 문동주, 박준영, 허인서, 양경보 등등이 있습니다. 노석진 선수는 이번 LG 시리즈 3타수 2안타 1홈런 3타점. 유민 선수와 같이 하드웨어는 좋지만 성적을 못 내는 선수 중 한 명이었어요. 동기들 중에서 유민 선수와 가장 위험했던 선수 중 한 명이 이제 노석진 선수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올 시즌 유민 선수도 상당히 좋잖아요. 노석진 선수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노석진 선수까지 2군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22시즌 진짜 스카우트는 정말 대단한 스카우트였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원준 선수하고 함께 코너 내야에서 좌타자로서 역할을
하는 선수이고요. 폼은 좀 김현수 선수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선수인데요. 일단 재밌는 선수이기는 합니다. 이제까지 성적을 못 냈었는데 이번에 성적을 내면서 역할을 해주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퓨처 소식지를 마무리합니다. 타선 쪽에서 새롭게 빠져있던 선수들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역할을 해서 또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 갔네요. 어쨌든 새로운 선수들은 언제나 반가운 일이고 성적을 못 내다가 성적을 내는 선수들도 항상 반갑습니다. 그래야 뎁스가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한지훈 선수와 노석진 선수의 활약은 더없이 반가운 대목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도 부탁드립니다.